뭐 하는 걸까요? 정부가 이걸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모르지 않겠죠? 그러면 왜 그런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김현미 장관이 이번에 전세대책 나온 것 중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거,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공실된 상가나 호텔 같은 것들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다음에 전세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에 좀 많이 비판이 있다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호텔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대책을 만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국민의 반수 이상은 지금 효과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정부가 야심차게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인데 대부분의 과반이 넘는 국민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 최근에 영상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전 다루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호텔방에 대해서가 사실은 이번 정책에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지금 급박한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을 받을 만한 내용인데, 그죠? 듣도 보도 못한 내용 아닙니까? 호텔이나 공장을 부셔서 주택 공급하겠다라는 것. 예,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작은 부분인데 왜 그것만 갖고 그러느냐. 그리고 호텔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만족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조금 속이 상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 청년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 어디가 반응이 좋다는 얘기인가요? 머지않아 잘 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어쩌다가 좀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자료를 보게 되면 효과 없을 것이라는 사람들이 효과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이고요. 특히 30대에서 부정적인 응답, 이번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명 중에 거의 2명에 가까운 64%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30대가 가장 왕성하게 어떻게 보면은 집을 구하는 시기, 매매가 됐던 전세가 됐던 구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인생의 첫 집,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첫 집을 스스로 마련하는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응답이 나왔다는 것은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집을 구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체감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직 지금 전세대책에서 체감 못한 분도 많습니다. 계약기간이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별 반응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지금 굉장히 불만이 커지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반목, 그 다음에 임차인끼리들 간에도 지금 신규 임차인이냐 기존 임차인 간의 반목, 이런 것들이 생겨버린 거죠. 자, 이렇게 호텔이나 공장, 심지어 상가나 사무실을 부셔서 주택을 개조해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든 거는 누가 뭐래도 정부입니다. 그죠? 왜냐면 이번에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리하게 시행하는 바람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세 수요도 많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집을 못 사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제 이렇게까지 막말로 똥을 싸놓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시중에 있는 전세 공급이라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전세 수요가 많이 만들어 놨으면은 전세 공급이라도 풀어서 그 수요를 맞춰주면 되는 건데, 전세 공급도 못하게 하죠. 전세 공급을 위해서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필요한데 다 폐지해버리고 있는 거고, 다주택자가 자기 집 빼놓고 나머지 것들을 전세 주고 있는데 다주택자를 옥죄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물량이 없는 거죠. 근데 수요는 많이 전세 수요는 많이 왕창 만들어 놓고 전세 공급도 막아버리니까 이제 방법은 뭡니까? 스스로 공급을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민간의 힘을 없이. 그러니 뭔 힘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시중에 그 엄청난 전세 물량을 다 없애버리고 스스로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나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뜯어가지고 매입임대에 놓겠다라는 거예요. 매입임대 결국은 뭡니까? 매입임대가 또 부작용이 어떤 게 생기겠어요? 매입하려고 그러면 민간에서 건설을 많이 해야 되죠? 민간이 건설해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죠? 그 인센티브가 또 작동이 돼서 기존의 땅값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도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서울 같은 건 나대지가 없으니까 단독주택이라든가 오래된 연립주택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고, 이것은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기존의 빌라 가격도 상승되는 거고, 뭐 하는 걸까요? 정부가 이걸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모르지 않겠죠? 그러면 왜 그런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매매가를 잡는 거는 별 관심이 없고 지금 세금을 좀 많이 걷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놔두고 그 정답을 건드리지 않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가격만 올려주고 있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심기훈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실은 임대주택을 활용해도 각종 행정 절차나 임차인 퇴거 등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거론되는 전세들은 대부분 큰 의미가 없자. 그죠? 신도시 같은 거는 아예 의미가 없고 장기적이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뭔가 해결법을 줘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이러한 의미,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호텔방을 당장 그걸 부시고 그 주거를 만든다고 해서 입주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관련 법령들이나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상당한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제도적인 절차를 완비를 해놓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든 임대차 3법이든 적용했어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그것부터 시행하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뒤늦게 사후 약방문 격으로 뭔가 대책을 만들려다 보니까 호텔을 개조하다 공장을 개조하다 무리수를 던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충수를 둔 거죠. 정부 입장에서. 그죠? 자, 부동산가 폭등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졌어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응답한 사람들은 진심이냐? 좋다는 사람부터 들어가자. 어쩌다 숙박시설까지 주거로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을까? 세 발의 피만큼 효과가 있겠지. 이런 의견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유일하게 방법은 시중에 있는 공급량을 좀 전세 공급을 풀어줄 수 있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전 기대 안 합니다. 절대로 현 정부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난이 더욱더 가중될 거고요. 이런 어떤 정부의 스탠스가,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 예, 또 결국 무주택자분이죠. 그 사람들한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정부를 옹호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지금 본인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법안이라든가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강구하고 있는데 계속 응원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피해보고 있는 걸 모르고. 참 대단하죠. 정부도 대단하고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달랑 아파트 한 채인데 세금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1주택자 멘붕. 자, 아무리 비싼 아파트라지만 이 집 하나 사려고 20년간 죽어라 일만 했는데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가 되게 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그 보유세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제 50대 초반인 김 씨의 경우 앞으로 리버파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올해 보유세를 1,300만 원 냈고 2025년에는 3,900만 원, 거의 한 3배가 올라가네요. 이 정도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이분이 여기서도 말씀하셨지만 20년간 죽어라 이래서 본인이 거주하는 집 하나 마련했어요. 이분이 투기꾼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근데 왜 1년에 4천만 원씩이나 내는 돈을 국가에 헌납해야 됩니까? 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1주택자인 분들한테는 왜 이런 고통이 주어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싼 집이나 큰 집이라든가 좋은 지역에 있는 집을 살 어떤 자유 재량이 없는 나라 같아요. 자, 그래서 정부 여당의 공식과 현실화 방안으로 이제 1주택자들도 힘들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초기에 뭘 잡았냐면은 이 정부는 세금을 왕창 끌어올려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걷어야 돼. 어디서 걷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걷어야겠죠. 첫 번째 어디예요? 기업이죠. 개인보다는. 기업을 막 두드려 팹니다. 돈 받았어요. 어느 정도 털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한테 가죠. 개인한테 이제 개인들도 누구? 좀 부자인 사람들한테 가는데 웬만큼 털었어. 더 못 털겠어. 그럼 어떻게 가요?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다주택자들 털어. 유주택자, 1주택이든 뭐든 털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 뭐겠습니까? 그 다음 무주택자로 텁니다. 예를 들어 고가 전세를 갖고 있다. 주택이 없어. 무주택자인데 너 고가 전세잖아. 거기에 대해서 세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이 정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정부예요. 여러분들이 정부 여당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대 정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부는 그거에 편승해서 모든 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지금은 그 중간 단계도 오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결국 고통이 다가옵니다. 예, 그걸 모르시면 안 돼요. 자, 웃기는 건 뭐냐면은 이분이 비싼 집값인데 이분이 살 때 이렇게 비싸게 샀을까요? 아니에요.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쌌어요. 반값도 안 됐어요. 지금 한 30억 정도 한다면 5년 전만 해도 13억, 14억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한 그 나이에 17억, 18억 정도 올랐어요. 5년 동안에. 이 사람이 올렸습니까? 그 집을 산 분이 올렸어요? 아니에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게 가격은 정부가 올려놓고 올랐으니까 세금을 뺏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올릴 게 아니라 집값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댓글도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 집 한 채 마련한 국민의 재산마저 가져가네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오르지 않나요? 다 정부만 배가 불리는 정책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점점 국민은 가난해지고 국가는 점점점 부유해지는
예, 이런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돼야 되죠. 정부는 굉장히 최소로 해갖고 시장에서 움직였을 때 잘못된 기능이 발휘했을 때만 그걸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부인데, 그리고 시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통제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정부가 시장을 직접 개입해서 통제를 하는 상황. 그러면서 시중에 있는 국민은 점점 작아지게 되고 정부는 커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토교육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두고 발생했던 크고 작은 잡음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자, 국토교통은 언제나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위주. 이런 거지 같은, 여러분들 감언 이설에 속으시면 안 돼요. 투기 근절이라든가 실수요자, 투기꾼, 계속 이 얘기만 하면서, 정부는 올바른 일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입시키면서 모든 세금을 다 국가가 챙겨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 국민들한테 가져가는 겁니다. 순서만 안 왔을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반응 없는 분들이 여전히 많죠.